우리가 지난 시간에 그 통계적 추정으로 들어와서 모집단과 표본 집단에서의 어떤 추출을 다뤘고요. 자, 지난 시간에 했던 내용 잠깐만 요약해보자면 어떠한 모 집단이 있고요. 그 모집단에서 이렇게 해서 표본을 꺼낼 겁니다. 그쵸? 근데 표본을 꺼낼 때는 그 크기가 있고요. 그 크기를 n이라고 뒀을 때 다음과 같은 게 성립하죠. 모집단의 어떤 변수들이, 확률 변수들이 이렇게 이 안에 들어있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표본을 꺼내게 되면 표본을 n개 꺼내면 n개가 짜라락 적히겠죠. 걔를 그 표본 x1, x2, x3 해가지고 n개니까 xn개까지 이렇게 꺼내놓고, 더하기입니다, 미안해. 자, 꺼내놓고 걔를 n으로 쭉 하고 나누게 되면 얘가 꺼낸 표본들의 평균인 표본 평균, 기억나? 표본 평균이어서 얘가 바 x였어. 자, 이렇게 되면 모집단에 있는 모 평균이 있었을 거고요. 얘가 EX겠죠. 그 다음에 모 분산이 있겠지. 모 분산이 VX였고, 모 표준 편차가 있을 거고, 얘가 시그마 X였을 거야. 자, 이렇게. 그런데 내가 표본을 꺼내게 돼서 그에 대한 표본들의 평균을 구하면 걔가 표본 평균 바 X가 되고, 얘가 표본 평균. 당연히 이 표본들의 분산을 구하게 되면 표본 분산이라는 것도 있을 거고, 표본 분산. 그 다음에 그 표본들의 표준 편차인 표본 표준 편차도 있을 거야. 아우, 팔 아파. 자, 그런데 알다시피 우리는 표본 분산과 표본 표준 편차는 내신 레벨에서 가끔 출제하는 경우도 있었으나 사실상 거의 출제가 안 되고요. 모집단에서 꺼낸 표본들의 평균인 표본 평균을 가지고 얘에 대해서 다시 한번 뭐가 될 거냐면 이 바 X에 대한 표본 평균의 평균, 얘가 기대값 바 X가 이렇게 되신 거 기억하시죠? 그 다음 표본 평균의 분산, 이렇게 되면 이게 V 바 X라는 거 기억하실 거고, 표본 평균의 표준 편차라고 하시면 얘가 시그마 바 X라는 거 기억하실 거예요. 자, 이렇게 돼서 전체 9개의 구조가 나오는데, 우리가 주목해야 될 건 모집단이 원래 이쪽에 이렇게 있었고, 거기서 꺼낸 표본 집단이 이렇게 있는데, 그 표본 집단의 평균을 표본 평균이라 부르고, 걔에 대해서 기대값 분산 표준 편차 나오고, 모집단도 기대값 분산 표준 편차 나오는데, 얘와 얘의 관계를 살펴보면 표본 평균의 평균은 무조건 모 평균과 같을 수밖에 없다 라는 걸 지난 시간에 설명했었고, 그 다음에 표본 평균의 분산은 모 분산을 표본의 크기로 나눈 n분의 1 VX다 라는 거 했었고요. 그 다음 표본 평균의 표준 편차는 모 표준 편차를 루트 C여서 나눈 거기 때문에 루트 n분의 1을 곱해준 것이 표본 평균의 표준 편차다라는 걸 지난 시간에 학습을 했었어. 맞아?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모집단의 평균 기대값 분산 표준 편차와 표본 평균에 대한 평균 분산 표준 편차에 대한 관계를 잘 파악하고 얘에 대해서 문제를 풀어주는 게 핵심이었었지, 지난 시간에. 기억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이 9개의 구조에 대해서 앞에 3개 중요하고, 중간 다리로서 표본 평균이 존재하고, 그 다음 표본 평균에 대한 또 3개가 중요하다는 사실, 이렇게 학습을 했었기 때문에 지난 시간에는 유형 7번까지 그 문제를 풀었고요. 오늘 이어서 유형 8번부터 계속 이어나갈 거니까, 자, 계속해서 학습을 좀 해보도록 합시다. 자, 유형 8번은요 표본 평균 바 X와 바 Y의 확률 구하기라는 유형인데, 지금 보시면 1441번 문제가 이제 마지막 문제거든요, 터프에. 자, 그래서 이 문제를 다루면서 한번 또 문제 연습을 해보도록 할게. 자, 정규분포 n 50,8의 제곱을 따르는 모집단에서 라고 얘기했어. 그러니까 모집단이라는 거는 일단 전체 집단일 거고, 확률 변수를 x라고 이렇게 설정할 수가 있겠지. 자, 근데 이 확률 변수 x가 팔로우, 따릅니다. 누구를? 정규분포를. 평균이 50이고 표준 편차가 8인
정규 분포를 따르시는 거야. 그랬을 때 내가 여기서 크기가 16인 표본을 꺼냈어요. 그러면 땅 하고 표본을 꺼냈는데 크기가 16인 애를 꺼냈어. 자, 그랬을 때 그렇게 해서 표본이 그러면 x1, x2, x3에서 x16까지 있었겠지. 걔를 16으로 나눈 그 표본 평균이 바로 바 x였단 얘기야. 이해하니? 얘도 당연히 뭘 따를 수밖에 없어? 정규 분포를 따를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자, 평균은 그대로 표본 평균의 평균이나 모 평균이나 어차피 동일할 거니까 자, 50이 그대로 적히고 그 다음에 16을 루트 씌운 4로 원래 있던 표준 편차를 나눴을 테니까 표준 편차는 2로 바뀌었겠지. 그래서 2의 제곱으로 이렇게 생기는 게 맞죠. 병수야, 맞니? 좋아. 자, 이렇게 됐을 거고요. 이번에는 정규분포 n,75, 시그마 제곱을 따르는 모집단에서 그러면 다른 모집단이네, 얘들아. 그러면 다른 집단, 다른 모집단이 있었던 거고 걔의 확률 변수를 y라고 했을 때 자, y라는 친구는 이번엔 정규분포를 따르는데 얘가 75, 시그마의 제곱을 이렇게 따라버리는 것이죠. 자, 그랬을 때 여기서 크기가 몇인? 크기가 25인 표본을 여기서 따로 꺼낼 거고요. 자, 따로 꺼내봤을 때 걔 25개를 25로 나눈 표본 평균이 바 y가 되겠죠. 자, 그래서 얘도 당연히 뭘 따를 수밖에 없어? 정규분포를 따를 수밖에 없는데 자, 평균은 그대로 75일 거고요. 표준 편차는 원래 시그마였는데 걔를 5로 나눌 거니까 5분의 시그마가 등장하고 얘의 제곱이라는 정규분포를 따르게 되겠지. 자, 여기까지는 뭐 대단한 거 없어요. 자, 그랬을 때 뭐라고 나와 있냐면 P 바 x가 53 이하일 확률, 즉 P 바 x가 자, 53 이하일 확률이 체크가 되는데 그러면 얘를 빨리 표준화 해주는 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50을 먼저 빼고요. 2로 나눠주면 1.5가 될 거니까 P Z가 이렇게 1.5보다 작거나 같을 확률로 결국 같아진다는 사실을 알 수 있겠지. 두 번째로 얘 같은 경우에도 PY가 69보다 작거나 같을 확률이니까 P 바 Y가 69보다 작거나 같았을 확률은 얘도 표준화를 진행해주면 75를 빼는 거 맞죠? 마이너스 6이 되지. 그럼 P Z로 바뀌고 작거나 같다 마이너스 6에다가 누구로 나눈 거야? 5분의 시그마로 나눈 거죠. 나누기 5분의 시그마라는 건 곱하기 시그마분의 5인 거 맞지? 그러니까 곱하기 시그마분의 5가 이렇게 되고 자, 얘가 이 확률이 되겠지. 근데 문제에서 뭐라 했냐면 Z가 1.5 이하일 확률이랑 Z가 얘 이하일 확률을 합치면 뭐가 된다? 1이 된다는 거 맞죠? 그럼 잘 생각해봐. 내가 표준 정규분포표를 이렇게 그렸을 때 Z에 대한 거니까 이렇게 정규분포 그래프가 그려질 거고 이 가운데 평균 0이 있을 거야. 근데 먼저 왼쪽에서 의미하는 바가 1.5 이하기 때문에 여기에 이렇게 1.5가 있다고 치면 왼쪽이 의미하는 바는 여기 1.5 이하인 부분 전체겠죠. 맞아요. 자, 그렇게 되면 추가로 얘까지 더했을 때 걔가 1을 완성해야 되니까 정확하게 Z가 얘 이하였을 확률이 정확히 이 부분만큼의 공간이어야 되지 않겠어? 근데 지금 이상이 아니라 이하로 체크가 됐지, 얘들아. 그러면 1.5 이상이어야만 여기가 채워질 텐데 몇 이하일 확률이 채워져서 결국 1이 되려면 얘가 몇이어야 되는 거야? 그렇지, 마이너스 1.5로 이렇게 적혀져야만 여기 전체 칠해진 노란색에다가 마이너스 1.5 이하일 확률 여기를 다시 한번 추가로 더해주게 되면 여기와 똑같으니까 합쳐서 1이 되는 게 맞겠지. 이해돼요? 노란색 전체가 이미 칠해져 있고 거기다가 이만큼의 면적을 더해야지만 1이 되는데 몇 이하의 면적이니까 1.5 이상의 면적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마이너스 1.5 이하의 면적이 정확히 여기와 똑같으니까 한 번 더 더해주면 전체 1을 만족시킬 수 있을 거 아니야. 인정하세요? 따라서 얘가 마이너스 1.5일 수밖에 없고요. 그러면 시그마 분의 30이 1.5기 때문에 1.5 시그마가 30이 되어서 시그마는 20이 될 수밖에 없겠다로 결론이 내려지는 거 아니야? 그쵸? 그래서 문제에서 뭘 구하라 했냐면 마지막에 P 바 Y가 70일 이상일 확률을 구하라고 했기 때문에 마지막 하나 남았다, 한 방. 자, P 바 Y가 70일 이상의 확률을 구하라 했기 때문에 얘를 다시 표준화 해주시면 P Z로 바뀌고요. 70일에서 75라는 몇을 빼는 거야?
75를 빼주면 마이너스 4가 되는 거 맞죠? 마이너스 4를 표준 편차로 나눌 건데 20이 시그마니까 여기 20이 들어가면 4죠? 4가 표준 편차네. 그럼 70에서 75를 빼면 마이너스 4였는데 걔를 4로 나누니까 마이너스 1이 되시는 게 맞겠죠? 그치? 그래서 Z가 마이너스 1 이상의 확률은 여기 쿵 하고 마이너스 1이 있다고 치면 마이너스 1부터 0까지를 계산한 다음에 거기에 0.5를 추가로 더해주면 되겠지? 따라서 0부터 1까지의 확률이 몇이냐면 0.3413이기 때문에 여기는 0.3413이 될 거고 남은 절반이 0.5기 때문에 둘이 합쳐주시면 0.8413이 되는 게 맞겠죠. 그치? 정답은 0.8413으로 끝날 건데 여러분들이 주목해야 되는 건 일단 모집단이 따로따로 있었다. 그리고 각자 표본의 크기가 서로 다른 것들을 뽑아냈다. 그랬을 때 형성되는 바 X, 표본 평균에 대해서 새로운 정기분포를 세워줄 수 있어야 되고 얘도 마찬가지로 새로운 정기분포를 세웠는데 걔를 표준화시켜서 확률 계산한 게 합쳐서 1이라 그랬으니까 정확하게 마이너스 1.5와 1.5가 대칭되기 때문에 1.5 이하의 확률이랑 마이너스 1.5 이하의 확률을 합치면 1이 되겠다는 사실로 일단 시그마를 밝혀내고 근데 시그마 20을 그냥 나눌 게 아니라 다시 한번 5분의 시그마가 새로운 표준 편차라는 사실을 잊지 않고 써줘야 나중에 4로 나누지 괜히 실수하면 나중에 20으로 나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거 좀 주의하셔서 문제 푸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1441번 문제였습니다. 말이 너무 빠르니? 괜찮지? 내가 내 동영상 보니까 좀 느리더라고. 내가 내 거 볼 때도 1.5배속으로 한단 말이야. 내가 말을 1.5배속으로 해보도록 하고 있는데 말이 잘 안 나와. 자, 아무튼 유형 9번 문제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확률 변수 x와 표본 평균 바 x의 확률 구하기 라고 나와 있고 자, 여기서도 쌤이 1450번 문제를 여러분들과 함께 다뤄볼게요. 일단 문제 한번 읽어보자. 어느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의 무게 X는 평균이 60이고 표준 편차가 5인 정기분포에 따른다. 내가 이제 말을 좀 줄이고 막 써내려가도 여러분들 알아서 이해가 될 거야. 자, 모집단의 확률 변수가 따릅니다. 정기분포를 60의 5제곱 얘를 따르는데 제품의 무게가 50g 이하인 제품은 불량품으로 판정을 합니다. 50g 밑은 너무 낮다고 판단하는 거야. 불량품입니다. 그랬을 때 이 공장에서 생산된 제품 중에서 2500개를 임의로 추출할 때 2500개 무게의 평균을 바 X, 불량품의 개수를 Y라고 하는데 와, 재밌네요. 재밌어요. 왜냐하면 얘가 지금 X라는 친구가 임의의 것들에 대한 무게였죠. 모집단 전체에 대한 무게를 바 X라고 둔 거야. 그냥 X로. 그치? 내가 전에도 말했지만 확률 변수가 무엇인지 정확히 적어놔야 되는 거야. 그치? 자, 그래서 X가 무게입니다. 그리고요 50g 이하인 제품은 불량품이기 때문에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게. P라고 했고요 X가 50 이하일 확률을 내가 한번 구해 보려고 그래. 알겠니? 그러면 50g보다 무게가 더 작거나 같은 애들을 구하려면 결국 표준화를 진행하실 거고 P 해놓고 Z로 바뀌신 다음에 50에서 평균을 빼고 그 다음에 5로 나누는 거니까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같을 확률이죠. 맞지? 그런데 여러분들 당연히 이제는 이런 그림이 좀 불필요할 텐데 자, 이렇게 Z로 바꾸니까 0이 있을 텐데 여기가 마이너스 2니까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같을 확률을 일단 체크하면 되죠. 그러면 0부터 2까지가 지금 0.48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2보다 작을 여기의 확률은 0.02가 될 수밖에 없는 거지. 0.5에서 빼니까. 그래서 이 확률이 일단 0.02다까지 체크해 놓으시면 맞는 것 같아. 괜찮으시겠죠? 자, 그런데 이 공장에서 생산된 제품 중에서 2500개를 임의로 추출할 때 2500개의 무게의 평균을 바 X라고 한대요. 그럼 봐봐. 여기서 추출을 쾅 하고 해버리는 거야. 자, 표본을 꺼낼 건데 총 2500개를 이렇게 꺼냅니다. 2500개를 꺼내실 거예요. 그러면 그에 대한 X1, X2, X3에서 X 2500까지 적어놓고 걔를 2500으로 나눠주면 바 X라는 표본 평균이 이렇게 형성이 되겠지. 그럼 얘 같은 경우에는 따르긴 따르는데요. 누구에 따르냐면 정기분포 평균은 60이 그대로 동일할 거고 2500을 루트 씌워주면 50이잖아. 50이기 때문에 50으로 5를 나누면 10분의 1의 제곱이란 이런 표준 편차를 따르긴 하겠죠. 자, 여기까지 일단 적어놨어. 그 다음에 불량품의 개수를 Y라고 한대요. 그러면 불량품의 개수를 Y라고 한다. 이게 지금 불량품의 개수죠.
근데 얘들아 이거 아니니? 불량품의 개수가 y잖아. 근데 내가 임의로 하나를 골랐을 때 걔가 불량품일 확률이 0.02이신 거 맞지? 100분의 1란 말이야. 그러면 내가 전체를 2500개를 추출했는데 매번 하나를 골랐을 때 걔가 불량품일 확률이 100분의 2로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얘는 독립시행이라고 볼 수가 있고 이항문포를 따른다고 생각할 수 있는 거지. 그래서 바이노미얼 해놓고 2500개를 내가 꺼내는데 거기서 매번 불량품인 확률은 50분의 1로 이렇게 고정이 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쵸? 그러면 얘가 결국엔 정규분포까지 따르게 될 거고 그러니까 기대값을 구해주면 둘이 곱할 거니까 50이 나오고요. 거기다 추가로 50분의 49를 여기다 곱할 거니까 49가 분산이 되겠지. 그래서 7의 제곱까지 이렇게 정규분포를 따르겠다. 그러니까 내가 2500개를 조사하면요 평균적으로 50개가 불량품일 거란 얘기야. 10분의 1의 확률로. 그리고 표준 편차는 7을 따를 거란 얘기입니다. 자, 그랬을 때 옳은 것만을 보기 위해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이라고 나왔고 한번 체크를 해볼게요. 자, 처음에 기억 P 바 X가 60 이상의 확률이야. 자, 기억 나왔습니다. P 바 X가 60 이상의 확률입니다. 그러면 뭐야? 지금 표본 평균의 평균이 60이죠? 그러면 Z로 표준화할 때 어차피 오른쪽에서 60을 빼면 0이 나올 거니까 뭘로 나누든지 간에 어차피 Z가 0 이상의 확률을 구하는 것과 똑같겠네? 그래서 기본적으로 몇일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2분의 1인 0.5일 수밖에 없겠지. 그래서 2분의 1이라고 주장한 기억의 의견은 일단 참인 셈이고요. 여기까지는 뭐 별 문제가 없을 거예요. 두 번째, 니은 한번 볼 건데요. 니은 y가 57 이상의 확률, 자 p y가 57 이상의 확률과 p 바 x가 59.9 이하의 확률이 서로 같다라고 얘기했는데 서로 다른 두 개의 정규분포니까 우리가 비교를 하려면 표준화를 시켜줘야 되는 게 맞겠죠. 따라서 얘 먼저 하실 건데 y라는 확률 변수는 지금 결국 정규분포 얘를 따르기 때문에 50을 빼고 7로 나눈 걸 계산할 거니까 얘가 같아지는 것은 P, Z, 50 빼기 7, 50을 빼고 7로 나누기 때문에 1 이상의 확률이 될 거야. 그 다음에 이번엔 바 X인데요. 59.9잖아요. 그러면 평균을 탕 하고 빼주면 몇이니? 0.1이죠. 마이너스 0.1이죠. 마이너스 10분의 1이죠. 마이너스 10분의 1을 누구로 나누는 거야? 10분의 1로 나누는 거지. 그럼 마이너스 10분의 1을 10분의 1로 나누게 되면 몇이 돼? 마 1이 되는 거죠. 따라서 얘는 P, Z가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았을 확률이니까 둘이 어쩔 수밖에 없어? 같을 수밖에 없겠죠. 왜? 결국에는 Z를 이렇게 그려봤을 때 여기가 0인데 1보다 크거나 같았을 확률과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았을 확률은 같을 수밖에 없으니까 니은 또한 참이 되시는 게 맞네요. 그치? 자, 세 번째 볼게. 디귿의 주장을 한번 살펴보면요. 디귿은 지금 뭐라 그러고 있냐면 임의의 양수 K에 대하여 60 빼기 K와 60 더하기 K 바 X, 아니 그냥 X죠. 그 다음 60 빼기 K랑 60 플러스 K 바 X. 지금 걔네들이 왼쪽이 무조건 더 크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한번 생각해 봅시다. X랑 바 X는 평균은 똑같아요. 그치? 근데 표준 편차만 다른 거죠. 내 얘기 잘 들어. 얘들아 잘 봐. 너희들 분명히 쌤이 예전에 얘기해놨는데 쭉 그었어. 쌤이 여기다가 이렇게 정규분포 하나를 그렸고요. 다음으로 잘 보세요. 이렇게 정규분포 하나 그렸어요. 그리고 둘 다 평균이 60으로 같습니다. 괜찮아? 괜찮아? 괜찮니? 괜찮지? 그럼 잘 봐. 이렇게 그렸을 때 위함수와 아래함수가 있는데 하나가 x고요, 하나가 바x예요. 둘이 표준 편차를 비교해 보세요. 어때? 누구 표준 편차가 더 커? 누구 표준 편차가 더 커요? x의 표준 편차가 더 크죠? 표준 편차가 더 크다는 거는 더 많이 분산되어 있다는 뜻이지. 평균에 집중이 덜 돼 있다는 뜻이죠.
평균의 집중이 덜 돼 있으면 더 낮겠죠. 그러니까 밑에 빨간색이 X에 대한 친구고 위에 하얀색이 바 X에 대한 친구 아니야? 그러면 동일하게 둘 다 60-K부터 60 플러스 K까지 확률값을 계산했을 때 X에 대한 확률값은 여기가 이렇게 칠해질 거고 바 X에 대한 확률값은 여기가 이렇게 칠해지시겠죠. 맞아요? 그럼 지금 이 상황에서는 바 X에 대한 확률값이 커요? X에 대한 확률값이 커요? 바 X에 대한 게 큰 거 맞지? 더 넓잖아. 그러니까 바 X에 대한 확률값이 더 큰 게 맞죠. 그래서 디귿은 뭐가 되는 거야? 땡 하고 틀리겠죠. 그런데 디귿의 말이 언제나 틀릴까를 잘 생각해 봐야 돼, 얘들아. 디귿이 언제나 틀릴까요? 제가 봤을 때 그렇진 않거든요. 왜냐하면 얘가 쭉 이어질 거고 얘도 쭉 이어질 거야. 그럼 잘 생각해 봐. 여기 어딘가에서 교점이 형성될 거예요. 그러면 분명히 흰색이 항상 위에 있는 듯 보였으나 어느새부터는 빨간색이 위에 있죠. 그러면 쭉 진행이 되었을 때 만약에 K를 여기까지도 확장시키면 여기에서의 넓이랑 여기에서의 넓이 중에서 결국 언젠가는 둘이 같아질 수 있는 거고 또 여기가 더 커지는 순간도 있을 수 있죠. 그러면 내가 K를 극단적으로 멀리 보냈을 때는 빨간색이 역전을 한 후니까 X에 대한 확률 변수의 확률값이 더 커지는 순간도 언젠가 발생할 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 언제나 흰색이 더 넓은 건 아니고요. 언젠가는 빨간색이 더 넓을 수도 있으나 흰색이 넓은 경우도 있으니까 디귿을 항상 맞다고 할 수 없는 거지. 임의의 양수에 대해서. 그치? 그러니까 우리는 정답은 뭐야? 모른다야. K가 몇이 되냐에 따라서 누가 더 큰지 확실치 않다고요. 이해해버리시겠니? 그러니까 디귿을 확정 지을 수 없기 때문에 일단 얘는 틀리다라고 보시는 게 맞고 기억 니은만 참이다라고 보시는 게 맞아요. 아실까요? 자, 그래서 일단 정답은 3번이 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쌤이 풀어드리는 문제가 아무래도 난이도가 좀 있으니까 너무 쫄지 마시고 앞에 한 칸짜리, 두 칸짜리 문제는 좀 더 할만할 거야. 자, 다음으로 유형 10번 한번 넘어가 볼게. 표본 평균의 확률이라고 나와 있고요. 표본의 크기와 미지수의 값 구하기라는 유형입니다. 1459번 문제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보시면 4, 5, 6, 7 숫자가 각각 하나씩 적힌 공이 80개, 60개, 40개, 20개가 들어있는 주머니에서 100개의 공을 이미 추출할 때 공에 적힌 숫자의 평균을 바 X라 하자. 이때 바 X가 K 이상의 확률이 0.0228을 만족시키는 상수 K의 값은 일단 여러분들 문제를 시작할 때 확률과 통계는 좋은 습관이 중요해. 인트로를 항상 잘 가져가야지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막 풀면 안 되거든요. 체계가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거 딱 보면 이미 추출을 100개를 할 건데 그 전의 상황은 모집단이네. 전체에 대해 얘기를 하고 있는 거네. 그러니까 모집단을 먼저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 자, 모집단은 지금 이렇게 상자가 이렇게 있단 말이야. 그런데 4가 적혀있는 공이 80개가 있고요. 그치? 그 다음에 5가 적혀있는 공이 60개가 있고 6이 적힌 게 40개가 있고 7이 적힌 게 20개가 있단 말이야. 자, 그러면 총 몇 개가 있는 거야, 얘들아? 200개가 있는 거죠. 자, 200개가 있는 거야. 그리고 모집단에 어떤 공이 딱 뽑혔을 때 걔의 확률 변수를 X라고 하면 난 X에 대해서 뭘 만들 수 있냐면 확률 분포표를 만들 수가 있죠. 자, 내가 임의로 하나를 꺼냈는데 거기서 나오는 공의 숫자를 X라고 두면 X는 어차피 4, 5, 6, 7만 가능할 거고 딱 하나를 뽑았을 때 4가 나올 확률은 200분의 80인 거죠. 맞지? 200분의 80이니까 그냥 10분의 4라고 이렇게 써놓을게요. 10분의 4. 그 다음에 5는 200분의 60이니까 10분의 3이라고 이렇게 써놔도 괜찮겠죠? 6은 그러면 10분의 2라고 써도 괜찮을 거고 7은 10분의 1이라고 써도 괜찮을 것 같아. 이게 지금 모 집단의 확률 분포죠. 이런 식으로 체계적으로 일단 정리를 해나가야 된다고. 아실까요? 자, 그랬을 때 이 상황에서 이 모집단에서 쿵 하고
표본을 꺼낼 거야. 근데 크기가 몇이냐면 100인 표본입니다. 이렇게요. 그러면 또 x1, x2, x3, x4 해서 x100까지 적히는 거야. 근데 걔를 100으로 나눠주면 걔가 뭐야? 표, 본, 평균이겠죠. 걔가 바 x세요. 이렇게. 근데 이제 바 x 한번 생각해봐. 바 x도 뭔가 이제 기대값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분산도 있을 거고, 자, 표준 편차도 당연히 있으실 건데, 그럼 이제 생각을 해보는 거야. 결국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거는 바 x가 k 이상일 확률이잖아. 걔가 0.0228 이렇게 적혀 있는 상황. 그럼 내가 얘네를 알아야 되지 않겠어? 그러려면 일단 뭘 구하는 게 좋은 거야? 원래 일단 모집단의 평분표를 구하는 게 중요하겠지. 그럼 시작을 해봅시다. 기대값 x부터 구해보자. 기대값 x는 4, 4, 16, 5, 3, 15, 26, 12, 7이니까 여기는 16 더하기 15, 31에 12 더했으니까 43에 7 더했으니까 50 맞죠? 아, 10분의 50이기 때문에 기대값이 5 나오겠네. 이거 체크했고요. 다음으로 분산 구해주려면 어차피 누구를 필수적으로 구해야 돼? 주은아? 그렇지, 2의 x제곱. 제곱의 평균 구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좀 복잡하더라도 얘가 16이고 얘가 25고 얘가 36이고 얘가 49죠? 그럼 짜증나지만 얘네들이 곱하면 64, 얘네들이 곱하면 75, 얘네들이 곱하면 72, 마지막에는 49 이렇게 더해서 얘를 10으로 이렇게 나눠준다는 뜻이지. 자, 둘이 더할게요. 139에 얘까지 더하면 211, 그치? 211에 얘까지 더하면 260, 맞아요? 그러니까 얘가 26이 이렇게 나오시겠네. 10분의 260이니까. 그러면 제곱의 평균에서 평균의 제곱을 뺀 게 분산이기 때문에 분산은 26이라는 제평에서 평제인 25를 뺐을 거니까 1이 이렇게 나오실 거고, 그럼 표준 편차도 당연히 이렇게 1이 나오실 수밖에 없겠죠. 루트를 씌우니까. 이해하세요? 자, 그러면 이제 쓰자. 평균이 5가 나왔기 때문에 당연히 표본 평균의 평균도 5가 이렇게 나오실 거고요. 분산이 1인데 크기가 100으로 나눴기 때문에 분산은 100분의 1이 되실 거고, 당연히 루트 씌우면 표준 편차는 10분의 1이 되시는 게 맞겠죠. 괜찮아? 지금 문제 풀어가는 단계를 지금 학습하고 있니? 자, 다 왔어. 그러면 결국엔 얘를 표준화할 준비가 됐다는 얘기고, 바 x를 z로 딱 표준화하는 과정에서 k에서는 5를 뺄 거고 걔를 10분의 1로 나눌 거잖아. 얘들아, 나누기 10분의 1이라는 건 곱하기 10이란 얘기지. 따라서 얘가 크거나 같다. 10 곱하기 k-5 이렇게 적히겠죠. 걔가 0.0228인데 당연히 이 수는 우리가 갖고 있는 표준 정규 분포 표에 있는 숫자겠죠. 어떻게든 발견되겠지. 그러니까 여기서 발견을 하려고 봤더니 0.0228은 뭐랑 관련이 있어? 저기요? 0.028은 0.4772와 더하면 0.5죠? 그러니까 여기 이렇게 0이 있었고 여기 이렇게 2가 있었는데 이 부분의 넓이가 0.4772니까 걔보다 큰 이쪽 부분의 넓이가 0.0228일 수밖에 없는 거지. 아, 따라서 얘 같은 경우에는 지금 몇이 돼야 돼? 2가 되셔야 되는 거 맞죠? 맞나요? 그래서 k-5가 몇이야? 5분의 1이야? 그치? k-5가 5분의 1이죠? 그러면 k라는 친구는 5분의 26이 이렇게 될 수밖에 없지 않을까. 그치? 그래서 정답이 1번으로 끝나실 거고, 봐봐. 이 한 문제를 풀어나가는 데 있어서 쌤이 빌드업을 어떻게 하는지 잘 보셔야 돼. 모집단의 상황을 먼저 그렸죠. 모집단의 확률 분포표를 그렸죠. 그 다음에 크기가 100인 표본을 추출한다는 가정하에 새로운 걸 썼죠. 그 다음 모집단의 평균 분산 표준 편차를 구해서 표본의 크기를 이용해서 표본 평균의 평균 분산 표준 편차를 구하고, 막판에 바 x에 대한 확률 값을 z로 표준화해 놓고 계산을 했죠.
자, 이 과정을 빠짐없이 잘 할 수 있으면 문제 푸는 데는 어렵지 않을 거란 얘기야. 흐름 잘 파악하겠니? 영주야, 괜찮아? 오케이. 자, 유형 11번 한번 볼게요, 이제. 표본 평균의 확률 나와 있고, 표본의 크기 및 미지수의 값 구하기, 이런 유형이에요. 자, 넘어가 보시면 1464번의 터프 문제를 우리가 또 한번 같이 다룰게요. 문제가 다들 엇비슷하면서도 조금씩 유형이 달라지고 있기 때문에 너희가 어떤 유형이 나와도 대처할 수 있을 정도로 정리가 잘 돼야 돼. 자, 모집단이 정규분포 m,5의 제곱을 따른대요. 아, 모집단의 확률 변수를 x라고 하면 걔가 m,5의 제곱이라는 정규분포를 따르는구나. 근데 거기서 크기가 n인 표본을 임의로 추출했대. 쭉 하고 표본을 추출하는데 크기가 n인 걸 추출했어요. 그럼 또 한번 추출을 하게 되면 x1, x2, x3에서 xn까지를 다 뽑아냈다는 얘기고, 걔를 n으로 나눠주면 걔가 표본 평균이라는 거 계속 난 강조하고 있어. 문제에서 쓰임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표본을 n개 꺼냈다는 게 뭔지 계속 적고 있는 거야. 그래서 쭉 해서 표본을 n개 다 꺼냈는데 걔를 n으로 이렇게 나눈 것이 표본 평균이다 라고 일단 적어주는 거야. 자, 이랬을 때 표본 평균 바 x와 모 평균의 차가 0.2 이하일 확률이 0.9544이다. 이때 n의 값을 다음 정규분포표를 이용해서 구한 것은, 얘들아 이 문제는 너희들 좀 생소하겠지? 나랑 같이 하자. 자, 문제에서 뭐라 했냐면 모평균이죠. 모평균 누구니? m이죠? 맞아요? 진서가 맞니? 자, 모평균이 m인데 m과 표본 평균의 차가 0.2 이하래. 근데 잘 생각해봐 얘들아. 너희들 헷갈리면 안 된다. 표본 평균의 평균은 모평균과 같으니까 m이죠. 그러니까 얘와 모평균의 차는 당연히 0이야. 둘이 똑같으니까. 그러니까 너희들 혼자 머릿속에 생각하다가 아니 잠깐만, 표본 평균은 모평균이랑 똑같은데? 라고 생각하면 머리가 꼬인 거야. 표본 평균은 모평균과 다릅니다. 표본 평균은 얘예요. 모평균과 똑같은 애는 누구야? 표본 평균의 평균이라고. 그 둘이 같은 거지 표본 평균은 모평균과 같은 게 아니야. 그치? 이해하셨죠? 그럼 문제에서 한 말이 뭐냐면 표본 평균과 모평균의 차예요. 차. 모평균을 뺀 게 차겠죠. 근데 얘들아, 차라는 거는 무조건 양수죠. 너희들 생각해봐. 2랑 6의 차는 몇이야? 4죠? 마이너스 4 아니죠? 2랑 6의 차는 4잖아. 그 이유는 뭐야? 무조건 양수로 계산하는 거지, 차는. 그러니까 내가 바 x에서 m을 뺀 게 무조건 차니? 얘가 2고 얘가 6이었으면 어떡해? 그럼 차가 마이너스 4란 얘기인데 그건 아니잖아. 그러니까 둘의 차가 4란 얘기를 한다는 얘기는 얘에서 뺀 절대값이 4란 얘기지, 예를 들면. 그러니까 표본 평균과 모평균의 차가 0.2 이하란 얘기는 얘네들을 뺀 거, 한쪽에서 한쪽을 뺀 거의 절대값이 0.2 이하가 된다죠. 그랬을 확률이 0.9544다 라고 지금 문제에서 준 거지. 이 식을 쓸 수 있냐 없냐의 차이야. 알겠어? 표본 평균과 모평균의 차 절대값이 0.2 이하이다. 발견하실 수 있어요? 좋습니다. 그럼 뭐 할 거냐면 다 왔어. 얘를 다시 한번 쓰면 P 절대값을 풀어주기 위해서는 마이너스 0.2 이상 누가? 바 x 마이너스 m이, 그 다음에 이쪽은 0.2 이하 라고 적을 거고 얘가 0.9544겠죠. 맞아버려? 맞아버려. 근데 얘들아 이거 한번 잘 봐봐. 얘 확률이 0.9544래. 근데 나 굉장히 재밌는 것 같아. 뭐가 재밌냐면 이 식을 보니까 뭐가 떠올라? 여 가운데 있는 이 친구를 봐봐. 이거 뭐야? 뭐라고요?
표준? 표준화의 과정이죠. 정답이에요. 지금 기가 막히게 수연이가 얘기를 해줬는데 뭐냐면 어차피 모평균이라는 m과 표본평균의 평균이라는 m은 똑같은 거잖아. 그럼 너희가 바 x가 따른다 라고 할 때 정규 분포를 따를 건데 모평균과 표본평균의 평균은 똑같으니까 m을 그대로 적어주겠지. 그리고요, 모 표준편차가 5였는데 크기가 n인 표본을 추출했으니까 표본평균의 표준편차는 루트 n분의 5가 되면서 얘의 제곱을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겠죠. 그랬더니 내가 여기서 뺀 m이라는 게 뭐냐면 결국 기대값 바 x 아니겠어요? 그럼 얘들아 봐봐, 바 x에서 평균을 뺐어. 얘를 뭐로만 나눠주면, 표준편차로만 나눠주면 z가 되는 상황 아니야? 아, 그러니까 문제에서 우리한테 준 이 둘의 차가 0.2 이하란 얘기는 이 식을 쓰란 얘기고, 이 식은 이미 표준화가 진행되고 있는 과정 중의 식이다 라는 걸 우리가 발견해 줘야 되는 거야. 그치? 그러면 결국 우리가 얘를 뭘로만 나눠주면, 루트 n분의 5로만 이렇게 나눠주면 이게 뭔데? 표본평균의 표준편차죠. 얘도 루트 n분의 5로만 이렇게 나눠주고 얘도 루트 n분의 5로만 이렇게 나눠주면 얘가 결국엔 뭐야? z에 관한 식이 되는 거죠. 아, 게임 끝났다. 게임 끝났어. 잘 봐. 그럼 여기다 쓸게. P라고 쓰고 가운데는 z가 이렇게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쪽은 루트 n분의 5로 나눈다는 얘기는 5분의 루트 n을 곱한다는 얘기죠. 그치? 5분의 루트 n을 곱할 거니까 5분의 마이너스 0.2 루트 n이에요. 반대쪽은 5분의 0.2 루트 n이에요. 그럼 얘들아 봐봐. 얘랑 얘는 지금 절대값이 같고 부호만 다르죠. 근데 걔가 0.9544라고 했으니까 끝난 거예요. 쭉 그었을 때 누구를 확률 변수, 그러니까 z에 대한 정규표 그렸을 때 얘가 0이잖아. 얘랑 얘는 지금 절대값만 쿵 하고 다르죠. 이거 이상 이거 이하의 확률이었으니까 여기지. 맞아? 0.9544라는 건 그러면 이거 절반 이거 절반의 합이니까 얘를 2로 나눠주는 게 중요하겠지. 그럼 봐봐, 얘를 2로 나누면 0.477이 아니에요? 그러면 이 절반이 0.477이고 이 절반도 0.477이기 때문에 둘이 합쳐서 0.9544가 된 거구나. 그럼 0.477가 분명히 여기 있을 텐데, 아, 2일 때까지의 확률이네. 그러면 이 지점이 2였을 수밖에 없고 이 지점은 마이너스 2였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게임 끝났네요. 얘가 2고요. 얘가 마이너스 2이기 때문에 얘만 계산해주면 0.2 루트 n이 10이 되셔야 되고, 그럼 얘가 10분의 2니까요. 10분의 2니까 5분의 1이니까 양변에 5만 곱해주시면 루트 n은 50이 되는 게 맞죠. 그럼 n은 양변 제곱하니까 2500 데스. 아리마센까? 아리가또. 자, n이 2500 이렇게 나오면서 4번으로 정답이 구해질 거라는 사실, 자, 잘 파악이 되겠지? 너무 잘하고 있다 얘들아. 너무너무 이쁘다. 자, 지금 이쯤 되니까 이제 책을 슬슬 넘기면서 마지막 유형이 몇 번인가 체크하기 시작하죠. 얘들아, 유형 몇 번까지 했니? 14번? 설마 뭐 14번까지 하면 끝날 거라는 이런 헛된 믿음 막 갖고 있는 친구들이 혹시? 전데요? 혹시 그런 아메바들이 있을까? 네, 맞아요. 왜요? 더 나가요? 아니? 그쵸. 왜요? 뒤에 그거가 있네. 마지막, 찐찐 마지막이 있죠. 찐찐 마지막. 쓰면 더 한다고 했어. 기억력이 쓸데없이 좋죠? 닥치세요. 열심히 해요. 닥치세요. 자, 자, 유형 12번 한번 들어가 볼게요, 얘들아. 표본 평균의 확률.
평균과 표준 편차 구하기. 자, 이번에는 뭐야? 하나, 둘, 셋, 넷, 5문제밖에 안 돼? 내가 풀어줘야 되나? 네. 25문제, 25분밖에 없어요. 1469번 볼게요. 모집단의 확률 변수 x는, 얘들아 근데 이 계속 뭔가가 반복되는 느낌이 들지? 아니야? 매번 새로워? 짜릿해? 자, 봐봐. 모집단의 확률 변수 x가 평균 50이고 표준 편차가 시그마인 정규분포 따른다. x는 따른다 n 50, 시그마의 제곱, 얘를 따른다. 자, 집중해서 보고 있지? 빙수야. 자, 집중해서 보자. 팥빙수야. 자, 그래가지고요. 이 모집단에서 표본을 꺼냅니다. 근데 그 크기가 9예요. 자, 크기가 9인 표본을 꺼낸다. 그랬을 때 x1부터 x9까지 적힐 거고, 걔를 9로 나눈 게 표본 평균이다. 그러면 걔는 또 따르겠죠. 정규분포 평균은 똑같이 50일 거고, 표준 편차는 3으로 나눴기 때문에 3분의 시그마의 전체 제곱이다 라고 이렇게 적어주겠네. 자, 그랬을 때 P 44 이상 X가 56 이하일 확률이 0.8이다 라고 주어졌어. 자, 적혀있는 게 뭔지 잘 봐야죠. X라고 적혀있으니까 모집단의 확률 변수에 대한 얘기야. 그러니까 얘를 일단 표준화를 진행하시면 P라고 쓰고요. 평균을 뺐기 때문에 마이너스 6을 적고 이렇게 시그마로 적고요. 이쪽은 Z로 표준화가 되고 이쪽은 시그마 분의 6이 이렇게 나오는데 얘가 0.8이네요. 괜찮아? 그럼 이렇게 쓸게. 내가 상황은 잘 모르겠으나 Z라고 표준화가 이렇게 되었을 때 가운데 0이 있는데 얘와 얘가 서로 부호만 다르니까 여기에 시그마 분의 6을 적고 이쪽에 마이너스 시그마 분의 6을 적을 거예요. 이렇게. 자, 그랬을 때 0.8이기 때문에 각자가 0.4랑 0.4라는 사실을 알 수 있겠네. 여기까지 괜찮아? 여기까지 해놓고, 그럼 우리한테 구하라고 한 게 뭐냐면 이번에는 P 바 X, 이번엔 그냥 X가 아니야. 항상 위에 바가 있는지 없는지 잘 체크해야 돼. 바 X이기 때문에 바 X가 52 이상의 확률을 구하라고 한 건데 자, 얘도 표준화를 해봤더니 Z가 되고요. 52에서 50을 뺐으니까 2가 남죠. 2를 얘로 나눠주는 거지. 그러면 나눴다는 얘기는 역수의 곱셈이니까 2에다가 시그마분의 3을 곱했다는 얘기죠. 그랬더니 뭐가 나와? 시그마분의 6이 이렇게 나오는 거 아니니? 아싸! 2번 문제는 표준 정규 분포표가 안 그려져 있지만 걔가 필요 없죠. 왜? 여기서도 표준화를 해보니까 시그마분의 6, 마이너스 시그마분의 6. 여기서도 얘를 가지고 표준화 해보니까 시그마분의 6. 그럼 시그마분의 6보다 더 크거나 같았을 확률. 똑같은 Z잖아. 그러니까 같은 정규분포표에 그려놓으면 되겠지. 그러니까 여기를 물어보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0.1로 문제가 끝나겠네. 정답은 1번이죠. 얘들아, 얘랑 얘의 정규분포 그래프는 다르게 그려지는 거잖아. 당연히 표준 편차가 다르니까. 하지만 둘 다 Z로 표준화하면 이제 한 곳에 그려도 되는 거잖아. 그치? 오케이. 좋아, 좋아. 자, 유형 13번 문제 볼게요. 표본 평균의 확률에서 표본의 최소값 구하기라는 유형인데 진짜 유형 진짜 다분화 해놨다. 이게 마플 시너지 특징이에요. 내신에서 한 문제도 틀리지 말라고 유형을 되게 많이 쪼개놨어. 우리는 뭐, 근데 우리 안 틀릴 거잖아. 중간고사도 그렇고 기말고사도 그렇고. 만점 맞으면 뭐 사줄까? 쌤이 집에서 밥 차려주세요. 야, 어때요? 어? 어때요? 진짜 완전 스테이크 사주세요. 스테이크. 저 진짜 열심히 할게요. 야, 만점 맞으면 쌤 집 옥상에서 아니 한 명이라도 만점 맞으면 다 같이요? 안 되죠. 한 사람은 먹어요. 바쁘지 않잖아요. 너 수능 만점. 그럼 너는 없는 거지. 기회가 없는 거지. 아니 공통 맞아? 아니 공통도 시험 안 보잖아. 아 진짜? 아니 내가 임의의
특정 학교 시험지를 드릴게요. 창문 같이 보자, 창문. 근데 창문은 예상 가능하니까 은진아 창문여고 시험지 좀 미리 빼돌려서 줘봐. 이럴 테니까 내가 예상 못하게끔 랜덤화 해가지고 어떤 학교 시험지 딱 줘서 만점 맞으면 옥상 스테이크 파티 합시다. 우와, 다 같이요? 괜찮은데? 그 사람이랑 1대1만 해요. 1대1이요? 좋다. 맞좀 맞아. 죄송합니다. 괜한 얘기로 또 뭐 사줄까 이랬는데 갑자기 그 1대1이 나와서 자, 얘들아 근데 1대1 대응 함수여야지 역함수 가지는 거 맞죠? 그러면 나 아까 수학 병이야. 1대1 들자마자 1대1 함수랑 1대1 대응밖에 안 떠올라. 어떡해? 그러니까요, 쌤. 미치겠어. 아무튼 1474번으로 들어가서 계속해서 두 개 문제를 일단 추가로 더 풀어봅시다. 1474번은 뭐라 했냐면 크게 얘기해. 지겹지 마세요. 자 봐봐. 확률 변수 x라는 친구가 지금 정기분포를 따르고요. 왜냐면 모집단이니까 얘가 n,5의 제곱을 이렇게 따른다고 했어. 그리고 여기서 표본의 크기가 n인 애를 땅 추출했어요. 크기 n인 표본을 추출을 했어. 자, 그럴 때 그 표본 평균을 바 x라고 한대. 그럼 그 바 x도 정기분포를 따를 거야. 어떤 정기분포냐면 평균은 모집단과 똑같고 그 다음에 표준 편차는 이제 원래 표준 편차를 루트 n으로 나눴을 거니까 루트 n분의 5라는 표준 편차를 가진 정기분포를 따르겠지. 여기까지 문제가 없을 거야. 자, 그랬을 때 이때 바 x 빼기 m 뭐야 아까 전 했던 거죠. 이거 지금 표본 평균과 평균의 차죠. 그러니까 p라고 적어놓고 마이너스 10분의 7 이상 바 x 마이너스 m 10분의 7 이하의 확률이 0.95보다 크거나 같아지려면 이란 뜻이야. 맞아? 자, 이 상태에서 선생님 그렇다면 얘는 표준화의 중간 과정이네요. 그러니까 얘를 이제 뭘로만 나누면 돼? 바 x이기 때문에 바 x에 대한 표준 편차로 나누면 되겠지. 그러면 얘로 나눌 것이기 때문에 뭐를 곱하는 거야? 5분의 루트 n을 곱하는 거지. 역수를 곱하는 거니까. 선생님 그러면 p 마이너스 10분의 7 곱하기 5분의 루트 n이 이렇게 될 거고요. 가운데는 이제 표준 편차로 나눠줬기 때문에 z라고 표준화가 되었을 겁니다. 그 다음 반대쪽에는 10분의 7 곱하기 5분의 루트 n이 이렇게 생길 거니까요. 이 확률이 0.95보다 크거나 같으셔야 됩니다. 이해해버리겠어. 그럼 봐봐. 내가 표준 정규 분포의 그래프를 이렇게 그렸을 때 Z에 대한 그래프니까 평균이 0에 형성될 수밖에 없잖아. 이렇게. 자, 근데 얘들아 잘 보세요. 잘 보세요. 0.95라는 숫자가 언제 탄생할지를 보는 거야. 봐봐. 좌우가 이렇게 똑같을 때요. 0.95는 언제 생길 거냐면 여기가 0.4759 여기도 0.475일 때 0.95가 되는 거죠. 근데 문제에서 밑에 0.475의 확률이 나오려면 여기가 1.96이고 여기가 마이너스 1.96이다 일 때 여기의 면적이 0.95인 거 아니야? 맞지? 근데 내가 지금 얘랑 얘 사이에 있는 Z의 확률을 구할 거지. 이 둘은 지금 부호만 다르지. 그럼 봐봐. 예를 들어봐. 지금 초록색 면적이 0.95야. 근데 내가 이 친구를 잘 봐. 이 친구를 내가 여기다 이렇게 형성을 시켰어. 그럼 반대쪽도 여기 이렇게 형성이 되겠지. 그럼 여기 면적은 0.95보다 넓겠어 작겠어? 작지? 0.95가 초록색인데 이만큼만 칠하면 당연히 작을 거 아니야. 걔보다 크거나 같아지려면 얘가 1.96보다 어디 위치해야 돼? 오른쪽이죠. 오른쪽에 이렇게 위치하고
이렇게 위치해야 빨간색의 넓이가 이렇게 될 테니까 0.95보다 확률이 커질 거 아니야. 근데 크거나 같다니까 1.96이 돼도는 괜찮지. 맞아? 같아도 되잖아. 그러니까 10분의 7 곱하기 5분의 루트 n이라는 이 친구가 결국 1.96보다는 크거나 같은 쪽에 형성되면 반대쪽도 대칭가 생길 테니까 0.95라는 넓이보다 커질 수밖에 없는 거잖아. 크거나 같아질 수밖에. 인정하시죠? 그럼 양변에 몇을 곱해? 7분의 50 곱해. 그럼 좌변에 루트 n만 남겠지. 자, 7분의 50을 곱하면 얘를 7로 나눠봐. 0.28이죠. 맞아? 여기다 7분의 50을 이렇게 곱한다고. 그러면 0.28이라고. 그러면 10을 먼저 곱해서 2.8을 만들고 5를 곱해. 2.8 곱하기 5는 14죠. 아, 그러니까 n이 14 이상이네. 제곱만 해주면 되는 거지? 그럼 n이라는 친구는 14의 제곱이니까 몇 나와? 196 나오는 거 맞지? 그래서 n은 196 이상이다 라고 판단할 거니까 정답은 3번이 되겠죠. 자연수 n의 최소값. 더 나가면 안 돼요. 지겨운 걸 해나가셔야지. 안 지겨워요. 안 지겨워? 오케이. 아우 지겨워. 아우 지겨워. 아우 지겨워. 야, 쌤한테 아이씨가 뭐 팬다. 어우, 선이 말렸다. 내가 팬려면 이거 이렇게 또 열심히 가야 돼가지고.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넷, 다섯, 5, 3, 2, 10명. 맛있는 거 사주세요. 다음 시간에 사줄게. 다음 시간에. 다음 시간에 한번 쏠게, 쌤이. 그 세학원에서 왔겠네. 새 학원에서 한번. 세학원이에요 다음 시간? 왜요? 주소 바꿔야겠다. 아, 주소 바꿔. 아, 배달 주소 바꿔야 돼. 배달 주소. 시간이에요? 다음 시간에 세. 왜냐면 1일날 이사해. 아. 1일날 이사해. 날이 2일이에요? 아, 수요일날 1일이어서 그날 너희 안 와. 아. 갑자기 표정 맑아지는 것 좀 보소. 어떻게 나 너희들 보고 싶을 텐데 수요일날. 저 수요일에 올게요. 도울게요. 식사 안 돼요. 보고 싶다면서요. 그러니까 수요일에 올게요. 또 실수했습니다. 저도 강아지 데려가야 돼요? 야, 강아지가 우리 물건 막 책상 이런 거 옮기는데 아니 내가 떨어뜨려봐. 안고 있으면 되죠 제가. 그럼 쌤이 책임지고. 존재 자체가 힘나잖아요. 그럼 안고 있잖아. 옆에서 응원해. 근데 봐봐, 강아지가 내가 힘나게 도와주는데 옆에 수연이가 있으면 또 힘이 동시에 빠지니까 둘이 상세가 이렇게 되면서 그렇잖아. 다음에 애견 동반 카페 가요. 꼬미 데리고. 저 땅콩에서 데려갈래. 그 강아지를 저 주시고 너희들끼리 잠깐 어디 놀다 오세요. 가도 돼요? 제가 끊어도 돼요? 진짜? 내가 걔네들이랑 애견 카페에서 걔네 놀아줄게. 저 약속 저 이거 가끔 놀래요. 이건 약속. 내일. 내일 갑자기. 가족끼리 여행 갈 때 맡겨놔도 돼요? 선생님 집에 맡겨놔야 돼요? 아니 그러면 며칠씩 막. 한 3일 아, 여행 그때 좀 보여줬던 그 강아지지. 네. 오, 돼. 꼬미. 꼬미 돼. 꼬미 귀여운. 아, 저는요. 꼬미 좀 짖어요. 강아지 없잖아요. 이게 맡겨놓는다고? 개. 아, 너를 맡긴다고? 좀- 그 개또라이. 넌 개가 아니라 개또라이니까 그 사람은 맡기시면 안 돼요. 사람 맡기시면 안 되고요. 진짜 맡겨야겠다. 여행 갈 수 있어. 아, 근데 편집하지 마시고 올려주세요. 야, 근데 고3 때는 안 돼. 왜? 고3 때 너희 여행 안 갈 거 아니야? 갈 건데? 그럴 리가? 갈 건데? 고3 때 무슨 여행 가죠? 갈 건데? 응? 오케이. 아니야. 안 잘라도 돼요. 안 잘라도 돼. 가끔 어머 세상에. 안 잘라도 돼. 씨. 끊을게요. 아니, 안 돼. 자, 지세요. 이 문제 끝나자마자 끊어도 되죠? 안 돼요. 인사해야 돼. 인사 먼저 하시고 딱 끝나자마자 끊어요. 그럴까? 네. 인사 미리 하면 아무 때나 끊을까봐 일단 마지막 문제 잘 풀어야지, 얘들아. 그치? 아, 지겹다는 얘기 좀 그만해. 씨. 완전 지겨워. 이따 팰게요. 화면 다 끝나고 수업 끝나고 팰게요. 지금 시청하시는 시청자분들 다 패고 싶으실 텐데 제가
여러분들 만족하실 수 있게끔 이따가 진짜 제대로 뵐게요. 자, 유형 14번 보겠습니다. 함도. 자, 표본 평균 바 x의 범위를 구하여 표본 평균의 확률 구하기라는 마지막 유형입니다. 자, 이 유형의 마지막 문제인 1483번 문제를 함께 볼게요. 어느 이렇게 막 방해물이 막 순간순간 막 들어오는구나. 아, 일단 성현아, 이 영상 잘 보고 있지? 봐요? 어? 누가 또 봐요? 왜요? 왜 봐요? 성현이. 우리 성현이 다음 시간부터 복귀할 거잖아요. 봤어요? 아니, 좀 건강상의 이유로 그 성현이가 잠깐 빨리 나와. 쉬었는데 다음 시간에 우리 현장에서 만나요. 이것까지 봐야 돼. 내가 성현이를 위해서 암구호 하나 만들겠습니다. 암구호는 피타고라스. 아, 너무 쉬워야 돼. 전해줘야겠다. 전해줘야겠다. 그러면 성현이가 귀 막아버릴 것 같아. 해보내고. 아니, 피타고라스고요. 싫어, 아니에요. 룸각형. 뭐예요, 저 소리야. 아, 다음 시간에 맛있는 거 사주셨잖아요. 공차. 크로플. 아, 불이야. 오, 좋다. 그 크로플이 암구호니까 성현아, 내가 갑자기 감이 다 들었어? 네. 암구호 뭐야? 그러면 크로플이라고 해야 돼. 근데 우리 계속 수다 떨어서 성현이 여기 다 빨리 감기로 넘겼을 것 같아. 아우씨. 끝낼 때요. 그럼 끝낼 때. 알겠어. 성현아, 크로플이다. 강의 들었는지 확인할 거야. 다음 시간에 현장에서 봐. 아주 그냥. 자, 그래서 어느 초콜릿 공장에서 만드는 초콜릿 한 개의 무게의 평균이 30g. 찰리의 초콜릿 공장이죠. 그래서 한 개의 무게의 평균이 30g이고 표준 편차가 4인 정규분포에 따른다. 그러니까 모집단 확률 변수 x가 초콜릿의 무게인 겁니다. 무게가 따릅니다. 정규분포를. 평균이 30이시고요. 그 다음 표준 편차가 4인 정규분포 따라요. 근데 이 초콜릿 공장에서는 초콜릿을 4개씩 한 상자에 담아서 판매하는데 4개의 초콜릿을 담은 상자의 무게가 109.76 이하면 불량품인 상자로 판정된다고 한다. 이 초콜릿 공장에서 출하한 초콜릿 상자 400개 중에서 불량품인 상자가 28개 이하일 확률은 이라고 나와 있고 상자의 무게는 개무시하고 그 다음에 표준 편차가 저렇게 그 확률값이 저렇게 나와 있는 상황이야. 인정해요? 그럼 잘 봐야 돼. 잘 봐야 돼. 이 문제 재밌고 특이하다. 일단 내가 임의로 한 개를 골랐을 때 걔가 확률 변수 x인 거예요. 걔네들의 평균이 일단 무게가 30이고 표준 편차 4인 거야. 그런데 상자 단위로만 판매한단 말이야. 상자에 몇 개 들어있어? 4개 들어있어. 그러니까 얘는 초콜릿을 한 개만 못 사. 4개짜리 세트를 무조건 사야 되는 거야. 한 상자로 파니까. 그러면 일단 표본을 몇 개 꺼내는 거냐면 당연히 4개를 꺼낼 수밖에 없겠죠. 자, 얘네들 중에서 표본 4개를 스탁하고 꺼내는 거예요. 아시겠니? 그럼 잘 봐봐. x1이 있겠죠? x2가 있겠죠? x3가 있을 거고요. x4가 있을 거야. 걔네 무게를 4개를 합친 거죠. 초콜릿 4개를. 그치? 임의로 봐봐. 초콜릿이 다 균일하지 않단 말이야. 무게가 다 다르단 말이야. 그러면 아우 상자에 포장해야 돼 하면서 여기 쌓여있는 거를 탁 해가지고 4개를 탁 하고 모았단 말이야. 임의로. 그럼 당연히 무게가 다를 수 있겠죠. 걔네들끼리. 그런데 상자의 무게가 109.76 이하이면이야. 그러면 4개를 더한 게 109.76 이하다라고 생각하면 되지. 그럼 잘 생각해봐. 이 4개의 표본을 몇으로 나누면 4로 이렇게 나누면 표본 평균이죠. 그러니까 얘도 이렇게 똑같이 4로 나누는 거야. 알겠어? 그 말이 선생님 그럼 얘는요? 이제 뭐가 되고요? 바 x가 되고요. 얘는요? 109.76을 4로 나눴으니까 27.44가 나올 것 같거든요. 그쵸? 계산력 보소. 자, 27.44란 말이야. 그래서 27.44 이하일 확률이야.
4개를 합했는데 걔가 109.76 이하의 확률이니까 표본 평균이란 그 친구가 27.44 이하의 확률이야. 자, 이렇게 되어버리면 얘가 불량품이 되는 거지. 너무 가벼워. 이해해? 그럼 이 확률을 일단 구해보자고. 잘 봐. 30의 4의 제곱이라는 모집단의 평균 표준 편차가 있었어. 근데 내가 4개를 꺼냈으니까 우리가 당연히 바 x에 대한 기대값과 바 x에 대한 표준 편차도 구하실 수 있을 거 아니야. 그치? 바 x는 무엇을 따르는 거야? 정규 분포. 평균은 모평과 똑같을 테니까 30이야. 근데 표준 편차는 4가 아니라 이제 2로 나눌 거죠? 그러니까 2가 될 거지. 표준 편차가 2로 바뀌었을 거란 말이지. 이해해버리시는 부분? 그러면 결국 이 확률을 구하려면 P 표준화를 해서요. 27.44에서 30을 뺐어. 그럼 마이너스 2.56이죠. 마이너스 2.56을 몇으로 나눠야 돼? 2로 나눠야 되지. 이해하시는 부분? 말투가 왜 이래? 아우씨. 자, 순간 깜짝 놀랐네. 자, 2로 나누면 마이너스 1.28인 거 맞아? 아, 그러니까 Z가 마이너스 1.28 이하의 확률이 되는 게 맞죠? 아마 이 숫자를 주지 않았을까, 문제에서? 이렇게 있는데 여기가 0이야, Z니까. 문제의 밑을 보면 0부터 1.28까지 0.4래요. 아, 0부터 1.28까지 0.4네. 그럼 0부터 마이너스 1.28까지도 0.4가 되고 마이너스 1.28보다 더 작을 확률은 0.1이 되시는 게 맞지? 이해되니? 그러니까 아, 0.1이구나. 즉, 얘기 잘 들어. 내가 4개짜리를 포장해서 판매하는데 그 포장되어 있는 상품이 불량품일 확률은 0.1의 확률인 거야. 괜찮스? 괜찮스? 아, 미안해. 말투를 잘못 배워가지고. 자, 나도 모르게 습관으로. 그러니까 4개를 뽑아서 4개 단위로만 판매해. 하나를 판매하는 게 아니야. 따라서 표본을 꺼내서만 판매하는 거야. 근데 걔가 불량품이 될 확률이 0.1로 고정되어 있다고. 매번 표본을 추출할 때마다. 그럼 봐봐. 문제에서 뭐라 그랬냐면 마지막까지 잘 왔어. 내가 초콜릿 상자 400개를 추출했는데 거기서 불량품인 상자의 개수를 얘기하고 있어. 분명히 우리는 확률 변수 x가 지금까지 다 뭐였어? 무게였어. 근데 새로운 확률 변수 y가 필요해지는 시점이죠. 왜? 더 이상 확률 변수는 무게가 아니고요. 뭐냐면 불량품의 개수예요. 여기서 확률 변수가 딱 태도 전환하는 거, 태세 전환하는 거 잘 받아들여야 된다. 그래서 불량품의 개수를 확률 변수 y라고 했을 때 이 y는 따를 수밖에 없지. 누구를? 정규 분포를. 그쵸? 아니죠? 야, 너희들 내가 얘기하면 다 정규 분포를 왜 따러? 나중에 따르긴 할 거야. 근데 일단 뭘 따라야 돼? 이항 분포 따라야 되는 거 맞지? 전체 내가 바이노미얼 400개를 했는데 불량품일 확률이 매번 10분의 1로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10분의 1을 이렇게 적어주시는 거죠. 그럼 걔가 횟수가 충분히 크기 때문에 근사적으로 정규분포를 따를 거고 둘이 곱해주면 40. 40 곱하기 10분의 9를 하면 분산이죠. 그럼 36이 분산이기 때문에 표준 편차는 6이네. 이게 y라는 확률 변수에 대한 정규분포죠. 됐단 말이야. 이제 돼버렸어. 미안한데 답이 나와버렸어. 그치? 그럼 이제 구하는 거야. P 불량품인 상자의 개수가 28개 이하의 확률이니까 y가 28 이하의 확률을 구하시는 거고요. 그럼 얘를 끝까지 표준화를 추적하시면 Z로 바꿔지고 28에서 40을 뺐기 때문에 마이너스 12, 6을 나눴기 때문에 마이너스 2가 되시네. 자, 0부터 2까지가 0.48로 계산되기 때문에 마이너스 2보다 작을 확률은 0.02로 계산될 거여서 정답이 1번으로 끝나시지 않을까 라는 문제 풀인데요. 일단 인사부터 할게요. 안녕. 아무 한 번 더.
성현아, 그 안구는 안녕 하자마자 끈 거 아니야? 그, 기억력 보소 금붕어네. 크로플이야, 크로플. 알겠지? 나한테 카톡으로